안녕하세요. 스틱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이 10월 말이죠.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바로 이때부터 고과 평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내 성과를 평가하는데 정작 나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성과를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법, 그리고 리더의 입장에서 신뢰받는 평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회사는 11월 말이나 12월에 평가해요 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리더들은, 즉 우리를 평가하는 분들은 이미 9월 말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9월 말 10월 정도에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텐데 갑자기 팀장님들이 동시에 사라지고 리더 미팅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과 평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리더는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이미 9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들만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이미 설문지를 돌려서 우리들에 대한 평가를 이미 다 확보해 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즉, 여러분의 평가는, 그리고 우리들의 평가는 연말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10월 말인데요. 이미 9월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어느 정도 한 1단계 정도는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만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 시기에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간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알아서 잘 챙겨주겠거니 생각하면 우리들의 노력은 아무런 일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사회생활 초기 때 제가 그랬었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건 우리들의 리더에게 아부를 떨거나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했던 일을 잘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평가 아무리 공들여서 잘 써봐야 다 똑같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자주 들어봤습니다. 이게 근데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고성과자를 구분할 방법을 항상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리더가 못 봤다 하더라도 다른 리더들은, 그리고 옆 팀장은, 그리고 상위자들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관찰하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성과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사무실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회의 통화를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팁들은 다른 영상에서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여기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기 평가는 단순한 어떤 인사고과상의 절차가 아니라 나의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절차 하나로 리더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포장할지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절차라고 넘기면 그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런 자기평가 절차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팀장님께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30분 정도만이라도 셀프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시큰둥하다면 차상위자에게 과감하게 한번 메일을 보내보세요. 한 30분 정도 시간 내줄 수 있느냐고. 임원이 외국인이라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건 좀 방법이 다를 거예요. 매주 금요일 이번 주 내가 한 일을 나에게 스스로 메일로 보내두는 겁니다. 이번 주 주요 프로젝트, 이슈 해결,
협업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어떤 일들은 일주일 만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대로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됐고 뭐가 누구 때문에 뭔가 안 됐고 뭐 이거는 내가 많이 잡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오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메일로 정리를 해서 나한테 보내두는 겁니다. 이런 게 쌓이면 연말 자기평가 때 또는 mid-year 평가라고 하죠. 반기 평가할 때 그냥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정리를 못했다면 이메일 중에서 보낸 메일함 있잖아요. 보낸 메일함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보고했던 자료, 메일로 보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내가 해왔던 일들의 증거입니다. 되게 수신함, 인박스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메일도 있고 교육 관련된 메일도 있고 하여튼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이메일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보낸 메일함은 내가 분명히 내 손으로 쳐서 나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한 일들에 대한 결과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매주 내가 이렇게 내가 한 일들을 정리를 해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두는 것 당연히 뭐 매번 새로운 메일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메일을 계속 리플라이 하는 거죠. 나에게 계속 리플라이 하는 겁니다. 매주 한 번씩 내가 했던 일들을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경우에 이제 보낸 이메일함을 보면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일들을 뭔가 모아줬으면 표로 정리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1년 동안 했던 주요 일들을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은 몇 개월 동안 끙끙 앓았던 일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 모두 다 차분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리스트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다 정리해 두세요. 테이블로 정리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마무리까지 해서 보고까지 했던 것 그리고 보고 자료에 내가 도움이 됐던 일들 아니면은 뭐 처음에 이슈 레이즈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보고까지 그리고 엑시큐션까지 전부 다 내 손으로 마무리했던 이런 프로젝트들을 적어 놓고 해당 아이템들에 대해서 내가 기여한 부분 또는 어려웠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들을 정리를 해 두는 겁니다. 어떤 일 했는지 어려웠던 게 뭐였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리더하고 이야기할 때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목적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하는 교육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 면들을 추구한다 라는 소개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혁신성, 고객지향적 접근, 모호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업무 전문성, 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담대함, 도덕성, 책임감, 결과지향적 태도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디선가 사내 교육에서 한 번쯤 들어봤었을 거예요. 이렇게 회사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조금 큰 회사에서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장님 레벨 정도에서의 전문성이라는 항목은 이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한다. 과장 수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측면에서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주도하여 일을 진행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회사의 기준을 잘 숙지한 뒤에 아까 만들었던 내가 했던 일들에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매칭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의 근사한 테이블이 완성될 겁니다. 내가 1년간 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KPI를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고 회사 전체적으로 추구하려는 혁신적 돌파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이게 올해 제 주요 성과 요약입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리더와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리더 입장에서는 이런 팀원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상위자 또는
대부분은 차차 상위자와 대면 보고를 잡아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떤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리더들, 여러분의 리더들은 그렇게 하라고 아마 해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그런 팀장님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분명 여러분들의 다이렉트 리더죠. 팀장님이라든가 이사님이라든가 뭐 상무님이라든가 여러분의 바로 직속 리더들은 여러분들을 잘 포장하는데 훨씬 수월할 겁니다. 아울러 회사 전체의 목표와 매칭이 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차상위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 그 좋은 예로서 여러분들이 자기평가 자료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했던 일을 회사의 가치와 연결하는 순간 평가 문장은 단순히 업무 보고가 아니라 조직에 기여한 나의 스토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0월 말인데요. 이미 고과 평가는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회사 가치와 연결하면 여러분의 고과 리뷰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 달라진 만큼 결과도 분명해질 거예요. 결국 고과 평가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드린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회사의 프로세스 안에 숨어서 남의 헌신 뒤에 숨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드라이브하면서 이루어가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만약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성실하게 준비하면 거의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 만족할 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엔 우리가 직접 자신의 고과를 설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Stick to doing.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